TSEAC ZX 새벽 3시 44분 아라비아에는 완전한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USS 제럴드 알포드는 11노트의 속도로 작전 위치를 유지하고 있었고 바로 그 순간 1등 하사관 마커스 천이 모든 것을 바꾸어버린 그 소리를 식별해냈다. 수상 레이더에 잡힌 접촉도 아니었고 항공 화면에 포착된 항적도 아니었다. 소리였다. 600m의 어두운 물속을 위로 전파되어 올라온 특정한 기계적 압력파가 선체 장착 소나 어레이에 등록되었다. 틀림없는 어뢰관 개방 신호였다. 그리고 4초 강역으로 두 번째 신호가 들어왔다. 천은 소나 운용 요원으로 9년째 근무하고 있었다. 어뢰의 발사 신호 2개가 어떻게 들리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문장을 다 마치기도 전에 경보를 눌렀다. 어뢰의 발사 신호 2개, 방위각 163도, 거리 600m, 고속 접근 중, 600m. 48노트의 속도라면 어뢰는 46초 안에 제럴드 알포드의 선체에 도달한다. 이란 잠수함이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항모전단의 용골 아래 600m 지점까지 도달하면서도 전단의 대잠 작전 네트워크 전체에서 단 하나의 감지기도 건드리지 않았는지 이해하려면 열사흘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새벽 3시 44분에 일어난 일은 새벽 3시 44분에 시작된 게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자스크 앞바다의 얕은 연안 해역에서 시작되었다. 파테흐급 잠수함 한 척이 새벽 1시에 수면 아래로 미끄러져 들어가면서 감지 가능한 소음을 낼 수 있는 모든 것을 껐다. 엔진 꺼짐, 능동 소나 꺼짐, 무선 꺼짐. 세상에 어떤 감지기라도 포착할 수 있는 신호를 발생시킬 수 있는 모든 것이 꺼진 채로 잠수함은 배터리 동력으로 2노트의 속도를 유지하며 완전한 침묵 속에 아라비아해로 사라졌다. 파테흐급은 이란의 가장 뛰어난 디젤 전기 잠수함이다.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의 얕고 폐쇄된 수역에 특화되어 설계된 함선으로 설계자들이 20년에 걸쳐 미 해군의 잠수함 추적 방식을 기술한 모든 교전 보고서와 기술 평가서, 신호정보 요약서를 연구하여 완성한 단 하나의 작전 철학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철학은 단순하다. 그리고 실제로 효과가 있다. 배터리 동력으로 2노트 이하의 속도로 운항하는 디젤 전기 잠수함은 주변 해양의 생물 소음보다 적은 음향 에너지를 발생시킨다. 핑을 보내지 않는다. 신호를 송신하지 않는다. 소리를 내는 무언가를 찾아야 하는 어떤 감지기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불이 꺼졌을 때 어둠이 방안을 채우는 방식으로 물속을 이동한다. 존재로서가 아니라 부재로서. 미 해군의 대잠 작전 네트워크는 소음을 내는 것을 찾는 데는 놀라울 만큼 뛰어나다. 하지만 아무 소음도 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대답이 없다. 처음 닷새 동안 파테흐는 오만만을 가로질러 배터리 동력으로 2노트의 속도를 유지하며 동쪽으로 이동했고 침묵 속에 240 해리를 커버했다. 그 사이 포드의 호위 구축함들은 예인식 어레이 소나를 가동했고 P-8A 포세이돈 초계기들은 전단 작전 구역 전역에 소노부의 망을 펼쳤으며 MH-60R 시오크 헬기들은 매일 대잠 초계 중에 디핑 소나를 물속에 투하했다. 그 어느 것도 잠수함을 찾아내지 못했다. 닷새째 되던 날, 함장인 중령 레자 테흐라니가 찾던 것을 발견했다. 41살, 이란 잠수함 근무 16년 경력의 장교. 아라비아해에서의 이란 디젤 전기 잠수함 작전 교리 교범을 직접 집필한 인물이었다. 그가 찾아낸 것은 퍼시픽 소버린이라는 이름의 31만 통의 원유 유조선이었다. 만재 상태로 호르무즈 해협을 향해 북서쪽으로 이동하고 있었으며 그 항로는 앞으로 엿새에 걸쳐 포드의 작전 구역에서 4해리 이내까지 접근하게 되어 있었다. 만재 상태의 초대형 유조선은 수마일에 걸쳐 수직으로 퍼져 내려가는 음향 흔적을 바다에 남긴다. 프로펠러 공동 현상, 엔진 진동, 벨러스트 수이동, 31만 톤의 철과 기름이 태양을 가르며 만들어내는 깊고 기계적인 리듬. 이 소음은 선박 바로 아래에 음향 혼란 구역을 만들어낸다. 그림자, 수동 소나 시스템이 유조선 자체 음향의 압도적인 배경 속에서
아무것도 구분해내기 어려운 공간이다. 테흐라니는 정확히 이 유조선을 정확히 이 항로에서 찾고 있었다. 그는 파테흐를 퍼시픽 소버린 바로 아래에 위치시키고 0.1노트 이내로 속도를 맞추었다. 그리고 포드의 대잠 작전 네트워크 전체가 주변 바다를 샅샅이 뒤지는 동안 엿새에 걸쳐 유조선의 음양 그림자를 타고 북서쪽으로 이동했다.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다. 열하루째 되던 날 퍼시픽 소버린의 항로가 포드의 작전 구역에서 사 해리 지점까지 유조선을 끌어들였을 때 테흐라니는 불리했다. 그는 속도를 한 노트 반으로 줄였다. 지난 열하루 동안 파테흐가 이동한 그 어떤 속도보다 느린 수치였다. 그리고 22시간에 걸쳐 완전한 침묵 속에 나머지 거리를 기어갔다. 너무 천천히 이동해서 잠수함이 주변 해양 생물보다 적은 음양 에너지를 발생시킬 정도였다. 공격 전날 밤 오후 9시 파테흐는 포드의 용골 바로 아래 600m 지점에 도달해 정지했다. 그리고 거기서 6시간 44분 동안 움직이지도 신호를 보내지도 전단의 어떤 감지기도 탐지할 수 있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 자리에 있었다. 테흐라니는 잠수함을 수온약층에 위치시켰다. 수온약층이란 따뜻한 표층수와 그 아래의 차가운 심층수 사이의 경계층으로 음양 거울처럼 작용하여 소나 신호를 그 아래에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굴절시킨다. 포드의 선체 장착 소나는 능동 작동 중이었다. USS 니츠와 USS 불클리의 예인 어레이 소나는 30 해리 거리의 잠수함 엔진도 탐지할 수 있는 주파수 대역에 걸쳐 천금하고 있었다. MH-60R 헬기들은 열하루 내내 전단 작전 구역 전역에 지속적으로 소노 부위를 투하했다. 수온약층은 모든 펄스를 흡수하고 모든 신호를 굴절시키고 모든 음양 탐색을 포드의 용골 아래 600m 차가운 물속에 꼼짝 않고 앉아있는 파테흐로부터 튕겨냈다. 새벽 3시 44분 테흐라니가 발사했다. 중령사라 김은 새벽 3시 44분에 전단 전체에 어로의 경보가 울렸을 때 이미 31분째 공중에 떠 있었다. 그녀의 MH-60R은 새벽 3시 13분부터 전단 남부구역에서 일상적인 대잠 초계를 수행하고 있었다. 표준 일과 절차였고 열하루의 연속 탐색에서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한 임무였다. 천이 선체 장착선에서 식별한 발사 신호들은 수직으로 수층을 타고 올라가 기미 3시 19분의 포드의 현재 위치 300m 남쪽에 투하해둔 소노 부위에도 등록되었다. 그녀는 전단 전체의 경보가 다 전파되기도 전에 방위각 163도와 거리 600m를 파악했다. 승인을 기다리지 않았다. 3시 44분 31초 파테흐가 발사한 지 17초 후이자 첫 번째 어뢰가 포드의 선체에 도달하기까지 29초를 남긴 시점에서 김은 헬기를 강화 자세로 전환하고 수면에서 약 10m 높이에서 파테흐의 마지막 확인 위치 바로 위에 마크 54 경어뢰를 투하했다. 포드는 3시 44분 8초에 우연 비상 선회를 시작했다. 10만 톤의 원자력 항공모함이 가용한 모든 출력을 쏟아부어 방향을 전환하면서 선체를 어뢰의 예상 조우 지점에서 벗어나게 하려 했다. 주어진 시간 안에 선회로 포드는 원래 위치에서 210m를 이동했다. 동시에 대항 수단 시스템이 한미 장치에서 음양 기만체를 전개했다. 실제 함선보다 높은 강도로 포드의 선체 신호를 합성하여 방사했다. 첫 번째 어뢰의 음양 탐색기는 380m 거리에서 기만체 신호를 포착하고 항모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추적했다. 좌연 한미에서 260m 떨어진 지점에서 폭발했다. 충격파가 선체를 통해 깊은 공명 진동으로 전파되었고 배 안의 모든 승조원이 동시에 그 충격을 느꼈다. 선체에 닿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두 번째 어뢰는 기만체를 따르지 않았다. 유도 시스템이 기만체의 음양 신호를 2.1초 동안 처리한 끝에 그 신호가 전자적으로 지나치게 일정하고 실제 함선에 불규칙한 소음 변동이 없다고 판단하여
포드의 선체 신호를 재포착했다. 항로를 수정했다. 포드의 비상선회로도 선체를 충분히 벗어나지 못한 방위각을 따라 계속 접근했다. 충돌까지 31초. 항모는 여전히 선회 중이었다. 어뢰는 여전히 접근하고 있었다. 무기와 선체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기미 17초 전에 투하한 마크 54가 수중에 진입하고 음향 탐색기가 활성화되었다. 2.4초 동안 탐색했다. 파테어는 발사한 순간 비상 최대 출력으로 전환했다. 이란 잠수함 교리다. 발사 즉시 적이 반응하기 전에 거리를 벌려라. 하지만 파테어는 열사흘 동안 한 노트 반에서 두 노트 사이의 속도로 배터리 동력으로만 운항해왔다. 그 수준까지 방전된 배터리로 비상 최대 출력을 가동했을 때 나오는 추진력은 완충 상태의 잠수함이 낼 수 있는 것의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 그리고 방전된 배터리로 비상 최대 출력 상태에서 파테어는 더 이상 조용하지 않았다. 남은 동력이 낼 수 있는 최대한의 소음을 내며 600m의 수중을 무언가에 발견되기 전에 돌파하려고 필사적으로 버티는 시끄럽고 절박한 기계였다. 마크 54는 11초 만에 파테어를 찾아냈다. 어뢰는 3시 44분 42 최 파테어의 내압 선체에 기폭했다. 폭발로 선체 전방부가 파열되었다. 침수는 즉각적이었다. 잠수함은 수면을 향해 부상하기 시작했다. 테흐라니가 명령한 것이 아니었다. 전방 격실의 침수 속도가 비상 블로우 시스템이 보상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기 때문이었다. 두 번째 어뢰는 여전히 달리고 있었다. 충돌까지 20초. 김에게는 마크 54가 한 발 남아 있었다. 48노트로 개방 수역을 달리는 어뢰는 다른 어뢰의 유효한 표적이 될 수 없다. 하지만 김은 첫 번째 무기를 투하한 순간부터 선택지를 계산하고 있었고 한 가지 선택지가 남아 있었다. 해양 초계 커뮤니티에서 3년 동안 회람되었지만 실전에서는 한 번도 검증된 적 없는 수중 음향 교란에 관한 이론 논문에 존재하던 선택지였다. 그녀는 두 번째 마크 54를 투하했다. 어뢰를 향해서도 잠수함을 향해서도 아니었다. 두 번째 어뢰의 방위 및 속도 해결 지점 바로 앞 180m의 수층, 정확한 지점을 향해서였다. 움직이는 헬기 위에서 3시 44분 53초에 11초 만에 계산해낸 것이었다. 마크 54는 타이머로 기폭했다. 수중 폭발이 수층을 통해 모든 방향으로 퍼져나가는 충격파를 발생시키며 두 번째 어뢰의 진행 경로, 바로 앞 수중의 2.6초의 음향 혼돈을 만들어냈다. 2.6초 동안 무기의 탐색기는 포드의 선체 신호를 주변 폭발 소음과 구분할 수 없었다. 어뢰는 표적을 잃었다. 음향 혼돈 속에서 대체 표적을 탐색하다 항모 좌연 함수에서 310m 떨어진 곳에서 아직 작동 중이던 기만체를 발견했다. 기만체를 재포착하고 추적하여 3시 45분 19초에 기폭했다. 폭발은 충분히 가까워서 압력파가 포드를 강하게 흔들어 수선 아래 두 갑판에서 승조원들이 발을 잃었다. 비행갑판이 진동했다. 항모가 3초 동안 좌연으로 1.3도 경사졌다가 선체가 스스로 복원되었다. 선체에 닿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3시 52분 파테헤오의 함교탑이 흰 물보라를 일으키며 아라비아의 수면을 뚫고 솟아올랐다. 낮게 떠 있었고 우현으로 심하게 기울었으며 연료와 유압유가 주변 수면으로 퍼져나갔다. 30초 안에 승조원 7명이 함교와 선체 위에 나타났다. 테흐라니도 그 중에 있었다. 그는 북쪽을 바라보았다. 포드는 이미 원래 항로로 되돌아서고 있었다. 비행갑판 조명이 켜져 있었다. 항공기들이 착함 접근 중이었다. 그의 잠수함은 열사흘 동안 완전히 보이지 않는 상태로 있었다. 여사해 동안 초대형 유조선의 음향 그림자를 타고 이동했다. 6시간 44분 동안 수온약층 아래에서 꼼짝 않고 앉아 있었다. 발사에서 충돌까지 46초 강역으로 600m 거리에서 어로의 두 발을 발사했다. 두 발 모두 선체를 찾는 데 실패했다. 새벽 4시 9분 중령 김은 두 문장으로 교전 후 보고서를 포드의 전투정보센터에 전송했다. 파테흐급 잠수함
3시 44분 42초에 마크 54에 의해 격침. 두 번째 어뢰 3시 44분 53초 음향 교란 기폭으로 무력화. 전투정보센터의 전술행동 장교는 교전 일지에 한 줄을 추가한 뒤 바레인의 저함대 사령부로 전송했다. 공격은 이미 공중에 떠있던 헬기 조종사에 의해 격퇴되었다. 그 조종사는 수면의 어느 누구도 경보를 다 읽기 전에 방위각 수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파악하고 행동에 나섰다. 포드는 새벽 4시 17분에 전면 비행작전을 재개했다. 첫 번째 FA-18이 4시 22분에 발진했다. 아라비아해는 평평하고 어두웠으며 열사흘 동안 그 수면 아래를 무엇이 지나갔는지 전혀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 파테의의 잔해는 해저에 있었다. 포드는 이미 그 일이 일어난 지점을 지나쳐 있었다. 그리고 테흐라니가 미 해군의 가장 강력한 방어 함선 아래 600m에 도달하기 위해 쏟아부은 열사흘의 인내와 정밀함은 46초 만에 끝을 맞았다. 열하루 동안 아무것도 찾지 못한 임무를 수행하며 31분째 공중에 떠있던 헬기 조종사 한 명이 전단의 다른 어느 누구도 경보를 다 처리하기 전에 방위각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했기 때문이었다.